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어흥범 강사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 구분 구적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자, 얘는 말 그대로 넓이를 구하는데 구분을 지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구분 구적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런 식의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문제에서 A부터 B까지 이런 구간을 주고 자, 너네한테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방법은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다 라고 해놓고 그냥 문제를 풀었는데, 사실 이런 정적분이 정의가 되기 전에 구분을 지어서 어떻게 넓이를 구하는지가 먼저야. 알겠죠? 그걸 이해를 해야만 얘도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구분을 지을 건데 어떻게 구분 지을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n등분을 시켜요. 뭐 사실은 뭐 n-1등분을 시키든 n-2등분을 시키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룰이 그래. 가장 기본적으로는 n등분을 시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b-a잖아요. 그럼 n등분을 시키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나올 텐데, 자, 여기에서 이 하나의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b-a니까 n등분 한 요 길이는 n분의 b-a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내가 직사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물론 직사각형 만들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안쪽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이따가 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합해 볼 거거든. 근데 우리가 합의 형태는 우리가 시그마를 많이 이용하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 시그마 이용할 때 K번째가 도대체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이 도형을 내가 K번째라고 하고요. K번째 넓이를 한번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K번째 이 직사각형은 어차피 이 가로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아?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는 n분의 b-a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로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세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알려면 이 x좌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a에서부터 자, 얘가 첫 번째 도형이고 얘가 두 번째 도형이고 세 번째 쭉 가서 얘가 k번째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바로 여기 이 점 있죠? 이 점은 a에다가 n분의 b-a를 한 번 더한 거지. 그럼 이 점은요? 두 번 더한 거죠. 자, 이 점은 세 번 더한 거지. 그러면 이 점이라고 하는 놈은 a에다가 n분의 b-a를 k번 더한 거죠. K. 자, 그놈의 함수값이 높이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가 f a 플러스 n분의 b-ak. 자,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k번째의 뭐가 돼? 넓이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겠죠?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를 합하게 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요만큼의 오차 범위가 생기잖아요. 자, 이러한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이 n을 무한히 보냅니다. 자,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 직사각형의 가로가 점점 짧아지면서 이 오차 범위도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따라서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오차 범위가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나는 비로소 내가 구하고 싶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바깥쪽으로 쪼개는 건 이렇게 나오고 안쪽으로도 쪼갤 수 있겠죠. 자, 안쪽으로 쪼개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텐데, 자, 이때 여기 보세요.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 이 안쪽으로 생긴 넓이 있죠. 얘를 내가 시그마로 표현해 볼 거야. 그럼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로가 어떻게 돼요? N분의 B-A는 바뀌지가 않는데, 자,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이가 이때는 얘가 되겠지. 따라서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FA 플러스 N분의 B-A K가 아니라 뭐가 되죠? N분의 B-A K 빼기 1. 자, 얘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내가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이 인테그랄 값으로 정의가 된다. 근데 여기 보이는 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얘를 시그마, 자,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0 나오죠. 그리고 n 집어넣으면 몇 나와? n 빼기 1 나오지. 얘를 시그마 K는 0부터 n 빼기 1로도 이렇게 식을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따라서 여기 보이는 요 두 개의 식은 내가 봤을 때 안쪽으로 쪼갰는지 바깥쪽으로 쪼갰는지에 따라서, 자, 식의 표현이 약간 달라지지만 결과적으로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값이나 리미트를 붙이면 극한은 똑같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굳이 중요하진 않는데 그냥 수학적인 약속이거든요. 여기 n분의 b-a가 가로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그냥 델타 x라고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야? k번째 x좌표라고 해가지고 그냥 얘를 xk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여기 대신에 델타 x 나오고 요거 대신에 xk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프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뭐 표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구분구조법은 이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구분구조법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 자, n등분을 시킨다.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번째 뭐 넓이를 구한다. 자, 여기는 이 넓이 대신에 부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는 k번째 부피를 구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따가 뭐 배울 거야, 다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미트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세 가지로 갈 겁니다. 자, n등분 시키고 k번째 넓이를 구한 다음에 자, 리미트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한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이런 그래프 있었죠. 자, 여기 A부터 뭐 B까지 이 넓이 같은 경우에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자, 요 함수가 y는 fx입니다. 자, 얘는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내가 안쪽으로 쪼갠다면 자, 이렇게 된다고 했지. 얘가 안쪽으로 쪼개는 거야. 당연히 안쪽으로 쪼개서 아무리 더해봤자 내가 구하고 싶은 이쪽 넓이보다는 더 작겠죠. 그래서 대수관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바깥쪽으로 쪼개는 건 아까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사실 이런 걸 딱 봤을 때 얘는 이 그림에서 안쪽으로 쪼갰고 바깥쪽으로 쪼갰구나 라는 거 뭐 이 정도는 아시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세 개의 값이 서로 다 같아진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테그랄을 구분구조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이 구분구조법에 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요놈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분구적법 할 때 일단 얘를 n등분 시키잖아요. 자, 그리고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건데 바깥쪽으로 할 건지 안쪽으로 할 건지를 이제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바깥쪽이 훨씬 더 편해. 알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하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쪼갤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한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얘를 n등분 시킨 거니까 n분의 뭐가 된다? 2가 되겠죠. 저희 마찬가지로 n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이 넓이를 일단 다 더할 거니까 뭘 구해줘야 됩니까? k번째를 구해줘야겠지. 자, 따라서 뭐 얘가 k번째라고 합시다. 그러면 k번째의 뭐 가로의 길이는 n분의 2가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세로의 길이는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겠지. 그죠? 얘가 k번째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 좌표가 그냥 n분의 2고 두 번째는 n분의 2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겠지. 그럼 k번째는 뭐겠습니까? 이거 세 번째 아닙니다. k번째야. k번째는 n분의 2가 몇 개 있다? k개 있다. 자, 얘가 되겠죠. 요놈의 함수값이 높이가 되는 거니까 얘가 바로 세로의 길이가 되고, 그러면 얘를 구분구적법으로 내가 다 표현했으니까 합을 구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로의 길이가 n분의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세로가 어떻게 되죠? n분의 2k.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오차범위 생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내가 구하고 싶은 요 둘러싸인 넓이가 나온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n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그마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상수죠. 따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fn분의 2k는 자, 얘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한 다음에 n분의 2k 요놈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자, 2 곱하기 n의 제곱분의 1 곱하기 k 제곱 나오죠. 자, 그러면 요놈에다가 뭘 곱했어? n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n의 3승분의 4가 되겠지. 자, 걔는 어차피 시그마 입장에서는 뭐가 되지? 상수 취급하니까 n의 3승분의 4를 일단 여기로 보내고, 나머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시그마 공식 아시죠? 어떻게 되죠? 6분의 n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자, 얘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자,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분모도 무한대로 하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니까 또 차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수렴하니까 뭐가 나오지? 6분의 4 곱하기 2 해가지고 8 나오겠지, 이게. 따라 답이 몇 나온다? 3분의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원뿔이 있는데, 자,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일 때, 자, 이를 구분구적법으로 이용해서 이 부피를 한번 구해보래요. 마찬가지로 이를 n등분으로 해서 k번째를 구한 다음에 시그마 하고 리미트 이제 붙이면 되거든요. 따라서 한번 바깥쪽으로 쪼개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텐데, 자, 이렇게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입체로 하지 마시고 문제 풀 때는 항상 평면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평면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나는 k번째 부피를 일단은 먼저 구할 겁니다. 여기 보이는 자, 이 모든 부피를 다 더한 다음에 리미트 붙일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 k번째 부피는 자, 이 높이가 어떻게 돼요? 세로가 높이가 지금 h지. 그지? 걔를 n등분 시켰으니까 당연히 요 높이는 n분의 h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요놈의 반지름이 중요하잖아. 그치? 자, 얘가 k번째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이 가장 큰 반지름 몇이야? 자, 얘가
R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수성 그어서 닮은 비를 쓰게 되면 이 하나의 길이가 n분의 h니까 n분의 h 대 요놈은 자, 요놈분의 요놈이 되겠지. 그러니까 h분의 r이 되겠지. 자, 내가 구하고 싶은 요놈이 내가 네모라고 한다면 n분의 h 대 네모는 h 대 r 되는 거니까 아, 네모는 뭐가 된다? n분의 r이 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따라서 얘가 n분의 r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원기둥에 이 밑면의 반지름이 n분의 r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뭐가 됐습니까? 요 길이는 n분의 2r 되겠죠. 왜냐면 1대 2니까. 그럼 첫 번째가 n분의 r이고 두 번째가 n분의 2r이니까 k번째는 요 길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n분의 kr 되겠죠. 따라서 k번째 부피라고 하는 건 파이 r의 제곱, 파이 n분의 kr의 제곱, 맞지? 여기다가 n분의 h를 곱한 게 뭐가 됩니까? k번째 부피가 되겠지. 우리가 여기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발라준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구분 구조법으로 이 부피를 구하게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놈은 자, 우선 이 k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어차피 이 시그마 입장에서는 상수죠. 따라서 상수는 다 앞으로 빼서 계산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여기 파이 하나 있으니까 파이 이렇게 발라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n의 제곱분의 r 제곱 n분의 h 곱하니까 n의 3승분의 r 제곱 h 남았지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시그마 k 제곱 남잖아요.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뭐가 돼? n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죠 이렇게.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분모 분지 다 무한대로 가지.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로 수렴하죠. 그럼 6분의 몇이야? 2로 수렴하겠지. 그 다음에 몇 나와? 3분의 1 나오겠죠.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h 되겠지. 자, 이제는 정적분과 급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지금처럼 나와 있는 이런 리미트 시그마가 있을 때 얘를 정적분에 대한 형태로 바꿀 거예요. 물론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문제 풀 수도 있는데 자,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쌤이 어떤 규칙을 만들 거예요. 자, 그 규칙이란 게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치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치환할 때는 반드시 n분의 k를 포함해서 치환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적분 구간을 정해야 합니다. 자, 적분 구간 정할 때는 치환한 식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x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 dx라고 하는 거는 k에 곱해진 식이 dx가 된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자, 빠르게 한번 인테그랄로 바꿔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치환을 한다고 했지. 근데 n분의 k를 포함한다고 했죠. 그러면 n분의 k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n분의 k. 그럼 내가 치환할 때 이 전체를 치환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오른쪽만 치환을 해도 되고 아니면 n분의 k만 치환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크게 세 가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내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를 자, 이렇게 x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인테그랄 한 다음에 적분 구간을 정한다고 했지. 적분 구간은 치환한 식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만큼 치환했으면 자, 봐봐. k가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k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야? 1일 때죠. 그럼 1을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x가? a만 남지. 그래서 우리가 아래 끝은 a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아래 끝은 k가 가장 작을 때를 대입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위의 끝은 k가 가장 클 때가 언제야? n이죠. 그럼 n을 집어넣고 약분 되겠지. 그럼 뭐만 남아요? b만 남겠지.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내봤자 b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b.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적분 구간을 치환한 식을 이용해서 일단 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얘를 x로 치환했기 때문에 그대로 fx 적어놓고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dx를 맞춘다고 했지. 근데 우리가 이 dx라고 하는 놈은 k에 곱해진 식을 dx라 그래. 여기 봐봐. k에 곱해진 게 누구야? n분의 p-a지. 얘가 바로 dx야. 근데 n분의 p-a 여기 앞에 있네요. 얘가 그대로 dx로 이렇게 바뀝니다. 됐어요?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내가 이번에는 n분의 p-ak를 이렇게 x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인테그랄 아래 끝이 어떻게 돼요? k에다가 1 집어넣고 n 무한대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위 끝은 k에다가 n을 집어넣고 무한대 보내니까 b-a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f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을 x로 치환했으니까 fa 플러스 x가 되고요. 요거 dx가 어떻게 돼? n분의 p-a죠. k에 곱해진 식이 dx 했으니까 k에 곱해진 게 n분의 p-a 이거잖아. 얘가 그대로 여기 있죠. 얘가 그대로 뭐야? d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내가 n분의 k를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이렇게 x로. 그럼 인테그랄 자, 아래 끝이 어떻게 돼요? k에다가 1 집어넣고 무한대 보내버리면 0 나오고 위 끝 어떻게 돼? k에다가 n 집어넣고 무한대 보내니까 1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dx가 어떻게 돼요?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dx가 그냥 n분의 1인 거야. p-a는 중요하지 않아요. n분의 1만 dx야. 따라서 제일 뒤에 dx 바뀌는데 제일 앞에 p-a가 그대로 남겠죠. 그리고 f 이 n분의 k를 치환했으니까 a 플러스 b-a x 이렇게 나오겠죠, 식이. 자, 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2번 풀 텐데 여기 보시면 리미트 시그마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인테그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인테그랄 바꾸려면 일단 n분의 k를 포함시켜줘야 돼. 그럼 내가 방법은 많아. 그런데 얘 전체를 우리가 치환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따라서 얘 전체를 그냥 이렇게 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아래 끝이 어떻게 돼요? k 대신에 1 집어넣고 무한대 보내니까 1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위 끝은 어떻게 돼요? k에다가 n 집어넣고 무한대 보내니까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x가 어떻게 돼요? n분의 3이 dx죠. 그대로 n분의 3이 있네요. 그래서 dx 그대로 이렇게 발라주고 얘는 2의 x승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는 뭐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 2의 4승 빼기 2의 1승 되겠죠. 어차피 적분해봤자 2의 x승이니까 이렇게 답 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의 4승분의 1이 있는데 자,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합을 표현할게요. 그죠? 그럼 내가 얘를 인테그랄 바꿔주기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n분의 k를 포함해서 치환해줘야 돼. 근데 얘는 n분의 k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죠. 따라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기가 분모에 n의 4승 있으니까 n의 3승만 내가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럼 얘가 n분의 k의 3승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나서 이 n분의 k를 내가 치환하겠습니다. x로. 그럼 얘는 인테그랄 자, 아래 끝이 어떻게 돼요? k가 1일 때 n 무한대 보내버리면 0 나올 거고 k가 n일 때가 1 나올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x의 3승이죠. 자, 그 다음에 dx가 어떻게 돼요? k에 곱해진 게 n분의 1이죠. 그대로 n분의 1이 dx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얘는 4분의 1 x의 4승 얘를 이렇게 정적분 하시면 되니까 답이 4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